토지의 용어, 이제 이게 주로 나오죠. 거의 매년 나오는 게 이거. 자, 가볼게요. 타이틀이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리, 이런 타이틀 필요 없어요. 그냥 토지 용어입니다. 택지, 부지 나왔습니다. 택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택지. 즉, 토지에 건물이 있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택지가 되는 거예요. 부지, 부지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이 땅이면 전부 다 부지다. 부지는 어떤 것의 밑바닥이 되는 토지. 토지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용어. 그것이 부지야. 그러니까 부지하고 택지의 차이점. 택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야 돼. 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부지는 땅이면 다 부지라고 하니까. 그럼 택지하고 부지 개념은 다 끝났죠. 개념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개념을. 이제 물어보면 이 두 개의 크기 관계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 택지인가요? 이거 택지인가? 택지죠. 이건 부지인가요? 부지죠.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철도가 지나갑니다. 이건 택지가 아니에요. 택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부지입니까? 부지예요. 그래서 택지하고 부지 관계를 보면, 그러면 여기가 부지다. 땅이다. 부지. 그럼 이 부지 속에 이게 택지가 있어요. 택지.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 그럼 이 부분은 부지지만, 땅이지만 건축 불가능. 여기는 이제 건축 불가능이죠. 건축 불가능. 그럼 건축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토지는 토지니까 뭐라 한다? 부지. 그럼 택지하고 부지를 비교해보면, 택지하고 부지의 크기 관계를 보면 부지가 훨씬 더 넓은 게 되네요. 택지는 부지에 속하는 거야. 그럼 택지는 부지에 속한다. 여기까지 이제 되는데, 이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힘들게. 택지는 부지다. 택지는 부지다. OX? O. 근데 부지는 택지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럼 틀린 말. 택지는 전부 다 부지 맞아요. 부지는 택지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여기 봐요. 요 토지. 철도 부지. 철도 부지는 부지지만 택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는 택지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택지는 부지다. 옳은 부분이고. 뭐 이 정도가 중요성이, 약간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고,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택지 부지가 잘 나오는 거 아니고, 요 2번은 싸그리 무시하고. 자, 이제 후보지행지 나옵니다. 후보지행지가 토지 용어 중에서 가장 잘 나온다는 거. 후보지행지가 토지 용어 중에서 가장 잘 나온다. 그러면 후보지행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에게 토지를 나누라면 3개로 나눠요. 감정평가사들은 토지를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3개로 나눈다. 지금 제가 감정평가상 토지 분류를 썼는데 이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감정평가상 토지 분류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감정평가사들은 토지를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나눈다. 근데 세분된다. 쪼개진다. 택지지역은 아까 택지에서 택지는 주상공 그랬거든. 택지가 주상공. 택지는 주상공 그랬잖아요. 택지지역은 택지가 있는 지역이니까 택지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게 이제 세분된 거야. 택지지역은 세분된다. 토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나누고 택지지역이 이렇게 세분된다. 농지지역은 밭농사지역을 전지지역, 논농사지역을 답지지역, 과수원 이렇게 나눕니다. 임지지역은 산인데 산은 용재林지역과 신탄林지역을 나눈다. 여기 지금 나누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거 나눈 이유는 후보지행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지행지 이거 하기 전에요. 이제 후보지행지 봅시다. 후보지행지는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어떤 토지가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 전환 중이다. 이렇게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럼 후보지 이행지가 같은 말입니까? 약간 달라요.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의 용도 전환 중이고 이행지는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 그럼 후보지 이행지 공통점은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차이점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의 용도 전환 중, 그럼 후보지. 택지지역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 자, 여기다 설명해 볼게요. 어떤 토지가 임지지역인데, 산인데, 포크랜 대해서 농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산이 농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 임야를 농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농지라게. 내 임야에서 농지로 용도 전환 중,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있다. 용도 전환 중인 토지. 임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 중인 토지.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 중인 토지. 다 토지에 포크레인 불도저로 작업하고 있다.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불러요. 근데 택지인데 주거지가 상업지로, 상업지가 주거지로, 주거지가 공업지로, 공업지가 상업지로 이렇게 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럼 용도지역 상호간의 용도전환 중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전환 중 뭐다? 이행지. 끝. 자, 마무리.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의 용도전환 중. 이행지는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전환 중. 이행지. 주의할 거. 후보지 이행지가 나오면서 용도전환 된이 나오면 틀린 말. 용도전환이 된이 나오면 틀린 말. 후보지 이행지는 진행형, 현재 진행형. 용도전환 된 완료형이 나오면 틀린 말. 사례 봅시다. 후보지.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용도전환 중인 토지. 용도전환 된 토지 그러면 틀린 말이고. 이행지는 주거지가 상업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지지역에서 답지지역으로, 전지지역이 답지지역으로 용도전환 중인 토지. 끝났습니다. 이 비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끝났네. 후보지 얘기지. 자, 필지, 핵지. 핵지부터. 핵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토지 이용 상황 등이 동일 유사하여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이거 핵지. 필지는 토지마다 번호 붙였다. 뭐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등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 붙인 토지를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 면적 단위라고 하면 X. 면적 단위 X. 필지는 면적 단위라고 하면 X. 굳이 따지자면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고 핵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 부동산 활동을 사고팔 때, 토지를 사고팔 때 개념은 필지야. 사고팔 때. 필지별로 사고파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는 필지별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핵지별로 이용하죠. 이건 참고사항이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여기 이제 필지의 개념인데, 필지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야.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것은 핵지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필지별로 소유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필지별로.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4번지 토지 있어요. 그러면 1번지 토지 소유권은 이 범위다. 필지별로 소유 대상이 된다. 그 필지는 등기 등록단인데, 근데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이 1번지 토지 소유권은 여기에 미친다. 필지에 미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필지는 당연히 등기 등록단위 기억하고 부수적으로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 것도 뭐다? 필지. 그러니까 소유권을 표시한 것은 핵지가 아니라 뭐다? 필지. 자, 그러면 필지하고 핵지도 끝났습니다. 이제 나지하고 건부지입니다. 건부지,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 중인 토지가 건부지. 건부지가 시험에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나지는 두 가지 못 쓰면 돼요. 토지의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그게 나지. 그럼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건부지지. 나지가 아니라. 토지에 건물은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설정됐다. 임차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되면 이 토지는 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둘 다 없어야 돼. 건물도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럼 이 토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토지를 나지라고 해요. 나지. 그럼 나지는 두 가지 못 쓰면 됩니다.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그럼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받는 거니까 이 자체가 써놓은 게 이상하지.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험 지문에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다. 그럼 나지는 토지의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OX? X.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말은 없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 최근에 나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됐잖아요. 나지란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OX, X. 자, 그러면 이제 나지가 건부지 개념이 끝났어요. 요 비교 볼까요? 비교는 이제 26회 때 이거 나오는데, 요 건부 증가하고 건부 감가란 말고 설명해 볼게요. 건부 증가가 무슨 말인가? 건부 감가가 무슨 말인가? 뜻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건부 증가, 건부 감가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토지 가격을 다운시키기도 하고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해요. 토지 가격을 다운시킨다. 그것을 건부 감가라고 해요. 건부 감가에는 정식 이름이 건부지 감가. 건부지 감가. 너는 건부지니까, 이 토지는 건부지니까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왜? 건물이 토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건부 증가는 이 토지는 건부지니까 가격을 높이겠다. 그럼 건부 증가는 건물이 토지 가격을 높이는 경우. 건물이. 그러면 건부지일 때 건부 증가,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건부 증가와 건부 감가는 건부지일 때. 그럼 낮에는 토지에 건물이 없으니까 건부 증가, 건부 감가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이제 건부 증가와 건부 감가 뜻을 아는데, 건부 증가, 어느 경우에 건부 증가 발생할까? 규제가 강화되면, 토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건부 증가가 발생해요. 토지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면, 규제가 강화되면 어느 지역이 개발지향구에 지정됐다. 그럼 이 지역이 개발지향구에 지정되면 이건 낮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농사만 짓지. 근데 이 건물이 있는 땅은 희소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땅이 비싸져요.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건물이 토지 가격을 업시켜요. 이걸 건부 증가라고 해요.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이 됩니다. 택지 개발 예정 지역이 되면 토지만 있는 경우보다 건물 있는 경우가 땅값이 비싸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건부 증가. 이건 이제 외울 필요 없어요. 느끼는 거지. 아, 그렇구나. 느끼는 거지. 어느 경우에 건부 증가가 발생합니까? 이거 내지 않으니까. 그럼 만약에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나지 상태 가격보다 건부지 상태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저 1번하고 2번은 우리 검단에 1번지 토지가 있어요. 이 검단에 1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 1번지 토지가 1번 나지로 있는 경우, 2번 건부지로 있는 경우, 어느 경우에 땅값이 더 높아지는가? 나지 상태일 때가 높을 수도 있고 건부지 상태일 때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부 증가가 발생하면 오히려 건부지 상태일 때가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건부 증가가 발생하면 나지 가격보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근데 건부 감가가 발생했다. 건부 감가는 너는 건부지니까 가격이 다운된다. 그럼 건부 감가가 발생하면 그럼 건부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 그럼 건부지 가격과 나지 가격이 어디가 더 일반적으로 높습니까? 나지 가격이 높은 편이고 뭐에 의해서? 건부 감가에 의해서. 만약에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나지 건부지 끝났고 이제 여기에 시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나지가 시장성이 높단 말은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팔릴 가능성이. 나지 상태로 있어야만이 언제든지 우리가 건물 지을 수도 있고 토지 이용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근데 건부지면 번거로움이 있어요. 건부지면 철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그래서 나지가 훨씬 더 시장성이 높다. 시장성이 높다. 예? 체의이용 기대 가능성이 높다. 나지는 지금 놀고 있어요. 나지가 놀고 있으니까 체의이용 되는 게 아니라 체의이용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야. 이제 이게 26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뭐 그대로 이제 한 번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지 개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나지 가격이 높고 어느 경우에 건부지 가격이 높은가. 건부지 가격이 높을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는. 자, 그러면 나지 건부지 끝났었지. 나지 건부지가 끝나고 나면 나오는 게 공지 나왔나요? 공지. 자, 봅시다. 자, 공지. 공지는 우리 시험 문제 1번만 출제했는데 2번도 기억하셔야 되고 2번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야, 공지는 필기노트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100번지 토지. 여기 이제 대지라고 하죠. 대지. 이 토지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근데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 용적률이라는 거 있어요. 건폐율 공식 한번 써볼까요? 건폐율 공식.
대지 면적에 대해서 무슨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해서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이걸 건폐율이라고 해요. 건폐율. 그럼 건폐율이 60%라고 한다면 대지 면적 중에서 60%만 건물 져라. 그럼 이 토지는 건축 면적이 몇입니까? 600. 1000제곱미터인데 근데 그중에 60배 0.6 그럼 600이라서 600. 그럼 나머지 400은 1000여 중에서 건축면 600이면 나머지 400은 건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공지라고 그래요. 여기다 건물 지으면 이렇게 건물 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건축 면적, 건축의 바닥 면적, 건축물의 바닥 면적, 건축 면적. 그럼 나머지 체크 표시 얘는 건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공지라고 그래요. 그럼 공지의 개념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인하여 한 필지에서 100번이라는 토지 필지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 이게 공지. 다른 표현은 그럼 이걸 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반대로 1필지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가 공지라면 반대로 그럼 공지는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다.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 자, 2번을 아직 안 냈어요. 2번이 다 나올 거라고. 그럼 공지를 두는 이유. 공지를 두는 이유. 만약에 건폐율 이런 게 없다면, 공지가 없다면, 건물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건물이 달라붙어 있으면 1조 확보가 안 되죠. 1조 확보 안 되겠네. 그럼 1조 확보를 위해서 비워둬야 된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워둬야 된다. 재난시 피난에 의해서 비워둬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비워둔 토지를 공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위에 1번처럼 되지 않고, 공지란 재난시 피난, 화재 확산 방지, 1조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도 이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가 공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간다면, 이제 공지 면적을 물어볼 수 있죠. 공지 면적. 그럼 공지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건폐율. 건폐율. 건폐율이 공지 면적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건폐율이 완화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건폐율이 완화됐다면 건폐율을 풀어준다는 소리야. 얘는 건물을 넓게 지으라는 소리야. 넓게. 그럼 건폐율이 완화됐다. 이렇게 되면 건축 면적은 증가가 감소할까? 증가. 반대로 공지 또는 공지 면적은 감소. 그래서 건폐율에 따라서 공지 면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반대가 건폐율이 강화됐다. 건폐율이 강화된단 말은 건물을 많이 못 짓게 한다. 넓게 못 짓게 한다. 그럼 건폐율이 강화되면 건축 면적은 증가 감소. 건축 면적은 감소. 대신에 공지 면적은 증가. 뭐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아직 이건 시험에 내지 않았지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지에서. 공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밑에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나왔는데 공한지 아직 한 번도 안 냈고 유휴지도 낼 일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공한지도 낼 일이 없을 것 같고 휴한지, 다른 말로 휴경지 이것만 2번. 제가 휴한지, 휴경지는 뭘 했습니까? 인삼밭. 인삼 재배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다른 작물 재배도 안 되니까 그 인삼밭을 퇴비 주고 정상적으로 농지의 지력 회복, 땅심을 돕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농지의 지력 회복이나 농지의 개량을 위해서 일정 기간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휴한지, 다른 말로 휴경지.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기업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서 방치한 토지. 도시 토지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개발 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공한지. 비업무용 토지 그렇게 불렀어요. 유휴지 그냥 바람직스럽지 않게 그냥 방치해버리고 놀리는 토지 유휴지. 여기서는 휴한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겨서 맹지하고 대지가 있네요. 맹지는 4번, 그 밑에 대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맹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촉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 이게 맹지인데 여기서 이제 부수를 하나 추가한다면 그 맹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죠. 그래서 원칙 건축 불가. 건축 불가 토지. 원칙. 응? 자, 뭐 그 밑에 대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한 토지. 그 대지입니다.
요 대지가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법지하고 빈지. 법지하고 빈지는 반대 개념일까 반대가 아닐까? 반대 아니에요. 반대 아닌데 반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책에다 보면 아무 생각 없죠. 빈지가 바닷가 토지야. 그 법지는 경사지라고. 그 바닷가 토지하고 경사지가 무슨 반대? 반대가 아니죠. 차라리 법지가 경사지니까 법지 반대는 평지지, 평지. 경사지 않는 토지. 근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책 보면 두 개는 반대라고 해놨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자, 법지요. 법지는 법에서 인정한 토지 경사지인데 여기 보면 경제적 활용실이 나왔거든요. 경제적 빼고 활용실이 쓸모야, 쓸모. 그럼 토지로서 쓸모가 있으려면 이렇게 평지인 경우가 토지로 쓸모가 있는 거야. 물론 약간 경사지도 토지로서 쓸모 있죠. 근데 평지가 되면 그럼 토지에다가 건물도 짓고 경제활동도 하고 얼마나 쓸모가 많아요. 여기 밑에 토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건물도 짓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래서만이 토지로 쓸모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경사지 부분, 이 부분도 토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다가 건물 건축한다든지 농사 짓는다든지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토지는 토지인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적으로 토지로 인정해 주는데 쓸모가 거의 없는 거. 경제적 활용실익이 없거나 아주 작은 토지 이런 것을 법지라고 불러요. 경사면의 토지, 경사지입니다. 경사지. 빈지, 제가 빈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 지금까지는 빈지란 바닷가 토지다, 해변 토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빈지를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면 우리 서해안은 저수 간만의 차이가 커요. 그럼 서해에 오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언제나 바다야. 물이 넘실넘실해. 이거 바다. 언제나 바다입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와요. 물이 이렇게. 썰물 밀물에 의해서 이거 만땅 찼습니다. 만조 수위선 그래요. 만조 수위선 또는 만조이선 그래요. 숫자 빼고 만조이선. 여기까지 물이 만땅 찬다는 소리야. 그러면 물이 차면 이 부분은 물이 차버리면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뭐가 나와요? 갯벌. 요 갯벌이야. 물이 빠지면 갯벌이라고. 여기 보면 여기 갯벌에 여기 낙지 있고 보입니까? 소라도 있고. 안 보여요? 공부하기 전에 안경을 좀 가져야 되겠네. 안가에. 여기 낙지 있고 소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갯벌이야, 갯벌. 요거 이제 갯벌 그런다고. 갯벌. 요 갯벌은 우리말이고 한자 말로 이걸 간석지라고 해요. 간석지. 그 간석지가 빈지는 아니죠. 요 간석지. 그러면 이제 어디가 빈지냐면 요 만조이선하고 여기까지가 지적공부 등록이에요. 지적공부의 등록선이에요. 이 부분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만 이 부분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지는 지적공부 등록선부터 만조소인 사이에 이 사이의 토지를 빈지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의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쓸모는 있다. 그래서 빈지는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 등록선 사이의 토지로 법적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실익은 있는 토지, 있는 바닷가 토지, 그 다음에 해변 토지, 이걸 빈지라고 부릅니다. 빈지. 그럼 빈지하고 법지는 반대 개념 아니죠? 응? 자,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빈지란 소유의 대상이 되고, 경제적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이렇게 한다고. 뭡니까? 그렇습니까? X. 빈지는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지, 다른 말로 원지, 택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의 토지, 선화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화지는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제약이 따른다. 선화지 잘 사지 않거든요.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 감정평가사가 선화지를 평가라고 하면 감가에 감가의 대상이 되죠. 그런 감가를 선화지 감가라고 하는데 뭐 선화지 감가가 필요 없고 선화지는 감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 호락지, 이거 두 개. 논밭이 무너져 내려서 하천이나 바닷가로 변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여름철에 시골에 가면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논밭이 막 무너져 내린다고. 그래서 토락지라고 그래요. 중요성이 없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중. 한계지는 택지형의 최원방권으로 되는 토지인데 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됐어요. 이 정도 하시면 토지의 이제 영어 다 끝났습니다.